제6 메디칼의 상장 폐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프랑스의 사모펀드가 제6 메디칼의 지분 72%를 공개 매수하고 자진 상장 폐지할 예정이다. 그리고 거기에 공개 매수 중환사는 NH증권이다. 라고 나오는 기사가 이제 오늘 6월 9일 오후 6시에 떴고요. 공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한다는 공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락앤락 쌍용 CNE 사례에서 알아봤듯이 공개 매수 직전에 정보가 외부로 흘러 들어가서 주가가 움직인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 MBK 커넥트 웨이브 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락앤락도 문제가 있고 하고의 컴퍼니 문제 있고 상용 CN이 마찬가지고 공개 매수 전에 증권사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새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비공개 정보 이용에 이슈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NH증권은 작년에 13건의 공개 매수 중에서 8건을 NH증권에서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NH증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NH증권 내부에서 뭔가 정보 공개 아니면 정보 보안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 우선 회사 입장에서는 뭐 공개 매수 주체가 이제 그 사모포드, 아키메드 사모포드, 뭐 프랑스 사모포드, 하여튼 같은 회사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할 게 아니다. 뭐 그렇게 빠져나가면 되죠. 일단은 그런데 아키메드가 프랑스 사모펀드가 한국 기자들을 알아가지고 뭐 이걸 얘기한다? 우리 공개 매수할 거야. 이 준비하고 있어. 이거를 그냥 사모펀드는 잘 모를 텐데 프랑스 애들이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거의 100%죠, 100%. NH투자증권이 100%고 종가가 1,760원인데 13,000원. 야, 가격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거의 이거 아마 이걸 이제 월요일 날 공시가 나가면 13,000원 보도기사를 뿌렸을 것 같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시와 이제 이거를 좀 지켜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쌩깔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예, 쌩깔 가능성이 많은데 그 사례가 뭐 락앤락도 있고 한국엔 컴퍼니도 그렇고 여러 번 있다라면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은 거죠. 뭔가 얘들 프로세스도 잘못된 거고 기자 컨택도 잘못되는 거고 기자 관리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문제가 큰 건데 네, 우선 NH투자증권은 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새로 하나 만든 건 확실하죠. 그 PF들이 현금 유입이 좋은 회사들을 PF가 인수를 하고 그 인수된 회사들을 현금을 빨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상장 폐지하는 게 좋고 그런 방법들을 대신해 주는 대신 일도 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이익도 챙기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 시장을 창조하고 개척해서 명문가가 됐다. 너무 부럽습니다. 머리가 뛰어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NH 투자증권 농협 아니라고 했나? 농협병들 했던 것 같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개인적으로는 예전 추억이 있죠. 예전에 제가 이제 비상장사 다녔을 때 이제 스펙 이 제이시스 메디칼도 이제 스펙으로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아, 클래시스도 같은 업종이지만 클래시스가 먼저 그, 훨씬 먼저죠. 클래시스가 먼저 스펙으로 상장을 하고, 제이시스 메디컬도 2020년인가 21년 정도에 상장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게, 왜냐면 그 스펙이 유안타였을 거예요. 그 스펙을 가지고 저희한테 먼저 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가격을, 가격을 이제 시총을 맞추거든요. 얘들은 보통은 이제 스펙에 100억 정도 담아 있으면 몇 대 매수할 것이냐. 기존 주주들은 그 펄, 이제 비상장사를 몇 대 매수할 거냐. 시총을 결정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데 저희는
이런 조건 다 좋았는데, 다 좋았는데, 경영진의 의사결정으로서 이제 안 했고, 안 한다고 딱 이제 결정을 내리자마자 바로 제이시스 메디칼하고 합병 결정 바로 공시하더라고요. 며칠 만에. 뭐 저희가 꼭 그 선순위가 아니라 차순위였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깜짝 놀랐던 게, 그때 당시에 상장을 할 때의 제이시스 메디칼의 재무제표는 일부 자본 잠식이었다. 자본 잠식은커녕 뭐 자산도 있었고, 자산도 훨씬 많고, 막 500억 막 이렇게 됐었고, 그때는 한 400억 정도 했고, 이익도 한 20억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그 몇십억씩 계속 이제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영업이익을 이제 계속 내고 있던 회사, 뭐 업력도 있고, 나름 인지도도 있는 회사였는데, 그런데 하여튼 자본 잠식 회사하고 한다고. 이게 어차피 우리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해도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유심히 봤던 회사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상장할 자본 잠식은 과거 데이터고 뭐 매출 계획이라든지 수주 계약들이 엄청나게 쌓아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장된 다음에 상장 심사를 받을 때 계속 그 더블업으로 해가지고 뭐 자본 잠식을 넘어서고 막 이익을 쌓아놓고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성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또 하나의 또 상장사가 또 사라지네. 하여튼 NH투자증권 그 보도자료 뿌리는 그 프로세스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하셔야겠네. 그 점검은 점검이고 법의 심판은 받아야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번 제이시스 메디칼이랑 특이한 점은 역사적 고점이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가격에 불만을 가진 사람 별로 없다. 다만 이제 내 수익이 얼마쯤 되냐의 문제이긴 한데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두 번째로는 보통은 한 70% 가지고 있고 30%를 사겠다인데 이 반대로 한 30% 들고 있는데 나머지 70% 사겠다라고 나와서 조금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NH증권 쪽에서도 사모펀드 쪽으로 돈을 빌려준 액수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NH증권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이슈가 굉장히 큰 딜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어느 수익도 많아지고 NH증권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